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19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후 9시 21분. 이번 동영상은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차트를 분석하면서 항상 오류를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오류는 돈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아래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위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만나면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위로 올라가게 해놓고 왜 빠지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금의 내역을 계속 추적해 보면 차트는 위로 가고 있어도 돈이 아래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차트가 아래로 가고 있어도 돈이 위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위로 갈 수도 있겠다, 또는 어느 순간 아래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사전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금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분석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현물의 흐름과 선물의 흐름이에요. 현물의 흐름 또는 선물의 흐름. 옵션은 필요할 때만 보세요. 옵션은 보실 줄 아는 분들만 봐야 되고, 보실 줄 모르는 분은 사실 봐도 무슨 소린지 모를 수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선물이랑 옵션은 주간에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야간에도 거래가 돼요. 그래서 유렉스라 그러죠. 유렉스 시장에서 야간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 거래된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주간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다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주간이랑 연동이 안 되고 별도로 작동을 하는 건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경우는 현물은 월 단위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만기 기준으로 해요. 만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기 기준으로 누적을 계산했을 때 매수 포지션이냐 매도 포지션이냐 이제 이 부분을 보고요. 현물은 월 기준으로 1일부터 따졌을 때 현재 매수냐 매도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선 이번 달에 볼게요. 그러면 10월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거래일 수가 1, 2, 3, 4, 5, 6, 7, 8, 9, 10, 11. 11 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달 19거래일인데 11 거래일이니까 앞으로 8거래일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개인은 7,434억을 매도했어요.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2조 346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승장이에요. 그죠?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현물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이 맞죠.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겨우 7천억 팔았어요. 그러면 상승하는 동안 개인이 손절한 금액이 너무 작은 거죠. 278에서 지금 291이면 한 13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예요. 13포인트. 13포인트 정도 올라오는 동안 개인은 7,434억밖에 손절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개인은 현물을 별로 팔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개인이 현물을 많이 사는 날은 하루에 1조도 넘게 사요. 1조 원도 넘게 삽니다. 그 말은 지금 11거래일 동안 개인이 매도한 현물의 총 금액이 하루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치 매수 금액도 안 되는 돈을 지금 11거래일 동안 나눠서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외국인이 비록 매수를 하고 있지만 2조 원이 넘는 돈을 현물을 사고 있지만 개인의 손절 금액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강한 상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위로 올라갈 거면 개인을 더 떨어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물을 다 떨어내야
올라가는데 장애가 안 된다고요. 근데 개인이랑 같이 올라가요. 그럼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번 달 말고 지난달에 9월 달에 꽤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9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누적을 한번 보면 아직도 개인은 2조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9월달 하락 이후 지금까지의 자금 흐름을 봤을 땐 개인은 여전히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이제 매도한 게 거의 다 소진이 됐죠. 왜 급등을 못하느냐? 개인이 아직도 현물을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만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개인은 공격적으로 현물을 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인은 공격적으로 현물을 팔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주가가 크게 오르는 데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요. 주가가 오른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크게 오르기 어렵다죠. 크게 오르려면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많이 안 팔잖아요. 그 얘기는 많이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올해 1월부터 보세요. 올해 1월부터 개인이 얼마를 사들였냐? 22조 3,131억을 샀습니다. 22조 원. 앞으로 이번 달 빼고 2달 남았어요. 그럼 한 달에 10조 원씩 사면 돼요. 10조 원씩 팔면 돼요. 개인이 한 달에 10조 원씩 팔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과연 한 달 안에 10조 원을 팔 수 있을까요? 11일 동안 7천억 팔았어요. 그러면 올해 누적으로 매수한 금액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현재 상태의 개인의 현물 매도세는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큼의 위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그냥 파동을 만들기 위해 지수를 오르고 내려서 뭔가 그들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매도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이게 지금 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분석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내역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현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물의 내용을 보시면 아직까지 개인은 제대로 된 손절을 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건 지수가 올라가는데 보탬이 되지만 현재의 매수세는 개인의 물량이 아닌 기관의 물량을 받고 있는 거라서 기관과 외국인 간에 뭔가 주고받는 거래를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는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의 현물 매도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건 9월 만기 이후 9월 만기가 언제냐면 9월 8일인가 보네요. 9월 9일부터 현재까지의 선물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9월 13일부터 보세요. 그러면 1조 1720억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매도로 돈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지금까지 선물을 매도로 돌린 적이 없어요. 다만 1000억대에 저기 보시면 7천억대, 9천억대, 여기 1000억대까지는 내려온 적이 있어요. 100억대로 내려온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100억대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개인의 선물이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 적이 10월 13일 말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자, 외국인의 선물이 100억대로 줄었다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은 선물에 대한 누적 포지션이 없다라는 걸 뜻해요. 그 얘기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리면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어차피 선물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인데 아무래도 이익을 내고 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본다면 지수가 내려도 외국인 선물 매수를 하면 오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다 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리든 오르든 외국인은 자유롭게 포지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하면 위에서 매수해도 돼요. 그쵸? 위에서 매수해도 절대 손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수가 내렸는데 밑에서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해도 손실이 아니에요. 왜? 누적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인은 이제 자유롭다예요. 오르든 내리든 상당히 자유로운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앞으로 포지션을 자유롭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선물로 볼 때 누적으로 매수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내일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나오게 된다면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외국인이 외국인이 선물을 샀는데도 하방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보다 개인의 현물 매도 금액이 작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개인의 현물 매도 금액이 작다라는 건 상당히 상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포지션을 바꾼다면 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제가 제 오픈 채팅방에서는 거의 주기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 드릴게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상방은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십시오. 이제 외국인이 포지션을 만약에 매도로 돌려서 만약에 한 선물 매도를 1조 원만 쌓아도 이제 상승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내일 이후로 외국인이 만약에 선물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현물 매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매도는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도 따라가긴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반등이 오면 선물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선물 매도를 하는데 따라가면서 선물 매도를 치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분들은 내일 혹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이거 매수 찬스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조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